센터 드릴 작업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얘를 관통시킬 겁니다. 2.5D 누르시고요. 또 드릴 들어갑니다. 자, 도형 어디 드릴을 할 겁니까? 아까 얘죠 뭐. 아까 센터 드릴 했던 얘. 확인. 자, 공구는 이번에는 2번 공구를 클릭합니다. 2번 8mm 드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가공 높이는 가공 높이 얼마 해야 될까요? 자, 얘 높이가 21mm입니다. 21mm인데 이거 좀 중요한데요. 자,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드릴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요 각도는 118도입니다. 이거 기능사 필기시험에 종종 나오죠.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18도입니다. 근데 대충 120도라고 놓고요. 그럼 여기는 30도고 이쪽은 60도고 여기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요. 4파이짜리, 8파이짜리니까 이쪽이 3mm입니다. 그러면 2대 1대 루트 3 해가지고 요거 높이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제가 원점을 잘 맞췄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21mm까지 깎으면 얘가 여기 끝에만 살짝 구멍이 나고 여기서 이만큼은 구멍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뚫으려면 요 높이만큼 지금 21mm에다가 더하기 얘 값이 알파다. 알파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알파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니까 금방 구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귀찮잖아요. 마이너스 한 10 줘버리세요. 한 5 주셔도 넉넉합니다. 그냥 저는 마이너스 10 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는 연습할 때 재료가 25mm짜리를 써요. 제가 25mm짜리를 쓰고 높이를 딱히 맞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드릴이 뾰족한데 그 여유값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드릴을 저희는 0.Z축의 높이를 정확히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요 바닥으로부터 살짝 1mm 정도 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30mm까지 깎아라 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를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 길이값보다 기본 깊이값보다 많이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한 5에서 10mm 더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왜 마이너스 10이냐 플러스 1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솔리드 캠에서는 마이너스를 줘야 아래쪽으로 들어가고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가서 덜 깎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나 10 더 주시면은 얘를 관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공 방법 볼게요. 자, 얘는 가공 방법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드릴 사이클 종류가 있는데 그냥 드릴이 아니라 팩드릴합니다. 자, 팩드릴과 드릴의 차이는 드릴은 계속 뚫고 들어가는 거고요. 팩드릴은 들어갔다가 후퇴했다가 더 들어갔다 후퇴했다가 더 들어갔다가 후퇴했다는 작업을 하는 드릴 작업은 이제 팩드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열이 배출이 잘 되고 칩도 배출이 잘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뚫고 들어가다 보면 요 드릴이 공구에 박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뜨겁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팩드릴을 골라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팩드릴을 하면 후퇴 값을 주셔야 돼요. 여기 Z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후퇴할 것이냐 주로 한 3에서 5 정도 줍니다. 3은 요 도면 위로 3mm만큼 후퇴를 해라. 들어갔다 뒤로 3mm 들어갔다 뒤로 3mm 더 들어갔다 뒤로 3mm 관통했다 더 뒤로 3mm 끝.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Z피치 값을 주지 않으시고 얘를 그냥 0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시험 때 아 나 다 했다 범용도 잘했고 얘도 아니죠 캠을 1교시군요. 그럴 일은 없는데 자, 데이터 뭐 모델링이 너무 잘 돼서 기쁜 나머지 팩드릴 이것도 빼먹지 않고 팩으로 바꿨어 하고 얘 신나서 안 주시면 저희가 쓰는 기계에서는 요 Z피치 값 안 주시면 요 단계에서 멈춥니다. 기가 멈추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멘붕 오시죠? 탈락하겠죠? 자, 요 값을 반드시 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끝났어요. 자, 저장인 계산 누르고 시뮬레이션. 자, 고급 밀링 가셔서 플레이 합니다. 이미 센터 드릴 자국이 나 있죠? 그 다음에 드릴이 지금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이시죠? 예, 무작정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역시 끝이고요. 그러면 지금 작업 목록이 두 개가 생겼어요. 드릴, 드릴1, T1, T2. 자, 세 번째 하실 거는 요 윤곽 작업 하셔야 되죠? 2.5D 누르시고요. 윤곽 누릅니다.
자, 이때 3D 윤곽 하시면 안 돼요. 3D 윤곽이 아니라 그냥 윤곽입니다. 자, 윤곽 들어오시고, 자, 뭐 어디를 작업할 것이냐. 자, 세무서 누르시고요. 자, 윤곽 테두리를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는데, 진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주로 외곽이랑 가까운 쪽을 누릅니다. 이런 안쪽에 있는 거 클릭하지 마시고 외곽이랑 가까운 쪽을 클릭을 하십니다. 공구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하얀색으로 된 요 선을 클릭을 했어요. 근데 이 선을 클릭하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요. 얘를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중간점이 있겠죠. 중간점이 있어서 제가 이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화살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출발하는 선이 나오고요. 이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출발하는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하얀색 화살표가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찍어주신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자동 Z 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랑 높이가 같은 요 선을 모두 얘가 쭉 연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이거 오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쪽에 체인이 하나 생겼어요. 이 체인. 그래서 이따가 엔드밀이 이 체인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얘를 깎을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요. 자, 도형. 우리가 깎을 모양을 정했고요. 자, 공구는 엔드밀입니다. 아까 공구를 등록해 놨으니까 자, 엔드밀 하시고 가공 높이 어디냐? 여기 보면 상면 높이, 윤곽 깊이 뭐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요. 자, 윤곽 깊이 여기 0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요 윤곽 깊이 있는 면, 자, 지금 파란색 면, 이 면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요 값을 인식해서 얘가 가져옵니다. 얘 우리가 5로 만들었잖아요. 요 값을 인식해서 그대로 갖고 오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이랄 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날 멍청해가지고 모델링을 3mm로 했습니다. 3mm로 했고 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를 갖고 아니 얘가 4였어요. 숫자가 4였는데 제가 실수로 모델링을 5로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불렀는데 5를 불러왔어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싸해가지고 도면을 봤더니 얘 4네. 근데 내가 5로 만들었네. 그래서 얘가 이 값을 5를 가져오네. 그럴 수 있잖아요. 모델링을 잘못해서.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나가서 모델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4라는 값을 주시면 얘가 4만큼 깎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냥 이 값을 우리는 모델링을 틀림없이 완벽하게 해냈을 테니까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공 방법 보실게요. 가공 방법이 좀 중요한데요. 먼저 공구 위치 이거 주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한번 요 도형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공구가 요 빨간색이 엔드밀의 위치예요. 엔드밀이 요 바깥쪽에 있죠? 이쪽으로 진행 방향이니까 진행 방향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니까 진행 방향 왼쪽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있으면 공구가 안쪽에 있어요. 그럼 이쪽이 원래 돌출 부분인데 이쪽이 깎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망한다는 뜻이죠. 근데 무는 요 선을 가운데를 타고 얘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역시 망한다는 거죠. 좌에 나야 얘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확인 누르시고요. 자, 나머지는 무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저장 계산하고 자, 시뮬레이션으로 봅니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이렇게 깎습니다. 이렇게 깎는데요. 자, 포켓은 뭐 안 했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깎아요. 근데 문제는 자, 요 부분 남는 게 있다. 지금 딱 아까 줬던 모양으로 아까 도형에서 줬던 모양으로 여기 없네. 자, 아까 요 도형에서 줬던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엔드밀이 왼쪽에 붙어서 딱 지나가고 끝납니다. 딱 지나가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구가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공구가 여기서 바로 시작하거든요. 여기로 수직 위에서 팍 들어가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공구는 엔드밀은 수직으로도 가공이 가능하지만 주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가공을 할 때
가공을 잘 할 수 있는 공구예요. 구멍을 뚫는 건 드릴해야 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뚫고 가는 거. 엔드밀은 그 작업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옆으로 이동하면서 깎는 걸 해야 돼요. 홈 작업 같은 거에 능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홈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공구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옆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 공구가 옆에서 들어가는 경로를 링크라고 하고요. 공구가 들어갈 때를 리드인, 빠져나갈 때를 리드아웃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주시면 되는데요. 수직이나 호 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호 줄게요. 그냥 제 습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배워서. 탄젠트 익스텐션에서 이 모서리에서 1mm 떨어진 곳에서 반지름 곧자리 원을 그리면서 와라, 그런 얘기고요. 리드 아웃은 리드인과 동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계산. 그러면 얘도 1mm 떨어진 데까지 공구가 나가서 5의 반지름을 그리면서 위로 나갈 거다, 그런 겁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시뮬레이션 볼게요. 자, 아까랑 살짝 다른데 차이 느껴지세요? 아까는 이게 중간에 멈추는 게 있네요. 자, 여기서 멈췄는데 아까는 얘 지금 호 그리면서 들어왔죠? 아까 호 5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이쪽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이쪽으로 쑥 들어와서 막 깎아 나갔어요. 씩씩하게. 지금은 요 공구 깎이지 않은 곳에서 멀리서 들어와서 이렇게 깎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갈 때도 부드럽게. 나갈 때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리드인과 리드아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잔삭을 없애야 돼요. 잔삭을 없애는 방법은 오늘은 요 클리어 옵셋 방법을 한번 해드릴게요. 클리어 옵셋 체크를 하시고요. 자, 옵셋 값을 줍니다. 한 8mm 주세요. 이거는 도형 따라 다른데 8mm 한번 주고요. 밑에 XY 피치는 4mm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윤곽을 선택을 해줬잖아요. 윤곽을 선택을 해줬는데 윤곽으로부터 8mm 떨어진, 그럼 이제 크게 돌겠죠. 크게 돕니다. 8mm 떨어진 곳을 크게 돌고 걔를 4mm 단위로 나눠서 돌아라, 그런 말입니다. 총 3바퀴를 돌게 돼요. 정사까지 합치면 4바퀴를 돌게 됩니다. 황삭으로 3바퀴, 정삭 1바퀴에서 4바퀴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요 끝부분이 남았잖아요. 근데 요 모양보다 8mm 크게 돌게 되면은 이 잔삭 부분이 없이 깎을 수가 있어요. 역시 저장 계산하시고 시뮬레이션. 크게 8mm 떨어진 곳 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4mm 떨어진 곳 돌고요. 그 다음에 0mm 떨어진 곳 돌고요. 3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삭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끝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끝내주시고, 자, 윤곽이 끝났습니다. 윤곽이 끝났고요. 윤곽 생겼죠? 자, 네 번째 작업 2.5D 오셔서 포켓을 누릅니다. 포켓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작업할 거예요. 얘는 그냥 아무데나 눌러주세요. 아무데나 눌러주시고 자동 Z 높이. 그럼 오케이. 이거 할 거냐? 그래, 오케이. 체인이 생겼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엔드밀. 이거 윤곽했던 엔드밀 또 쓰는 겁니다. 자, 가공 높이. 자, 가공 높이 고민하지 마시고 포켓 깊이 0 있죠? 0에다 커서 놓으시고, 요 포켓 부분에 바닥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요 값이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하시고, 그다음에 가공 방법은 국구 진경에 한 70% 하시고요. 이거 제가 왜 70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에 따라서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전 70 줄 때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솔직히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버랩이니까 겹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10mm짜리가 쭉 지나갔으면 10mm짜리 엔드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70%가 겹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7mm고 여기가 3mm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3mm 7mm가 겹치면서 세로 깎는 부분이 3mm씩 이렇게 깎는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오버랩인데, 그게 맞는데 이 값에 따라 특정 모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70이 제일 잘 돼서 7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는 중요합니다. 포켓에서 링크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엔드밀이 옆으로 깎을 때 잘 된다 그랬어요. 위에서 아래로 깎을 때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합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포켓을 깎아야 되는데 포켓은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제가 이쪽 눌렀으니까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면은 여기 막힌 부분을 엔드밀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엔드밀이 절삭 저항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럼 열도 많이 나게 되고 재수 없으면 공구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포켓 부분에는 항상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이 있는 곳에 포켓이 있어요. 이 드릴 구멍을 이용해서 드릴 여기 이미 8mm 구멍이 나 있잖아요. 엔드밀이 10mm인데 그러면 겉에 2mm 정도만 위아래로 있으니까 1mm 정도만 깎으면 되잖아요. 요 점으로 엔드밀이 뚫고 들어가서 요 4mm 바닥, 지금 높이가 4mm니까 4mm 바닥까지 수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슬슬 옆으로 깎으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요 캐드 끝날 때 요거 위에 점 찍어야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드릴 위에 점. 자, 그거를 드디어 우리가 써먹을 때가 됐습니다. 자, 그 작업을 여기 램핑이라고 해요. 램핑에 들어가 보시면 자, 공구가 엔드밀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뭐 수직 각도 일렉과 선형 있는데 그냥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누르고요. 얘를 위에서 보기를 합니다. 지금 요 빨간 태그에 원이 두 개죠. 하나는 내가 마우스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하나는 여기 고정돼 있는데 여기 고정돼 있는 점이 지금 컴퓨터가 솔리드캠 프로그램이 선택한 시작 지점이에요. 난 여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거다 그런 건데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요 원의 중심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왜 중심점이 아닐까요? 자, 여기 중심점을 클릭을 한번 하시고 그래도 움직이거든요. 클릭했는데 클릭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고정된 점이 아까 클릭했던 점이 됩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쵸?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여기 점을 찍은 겁니다. 여기 점. 자, 여기 점을 안 찍으셨다. 그러면 다시 나가셔서 찍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XYZ 있죠? 여기다가 좌표를 주셔도 됩니다. 여기 도면에서 봐서 왼쪽 아래가 0,0,0이에요. 우리 가공상의 원점. 그리고 여기 지점 찾으실 수 있으세요? 이쪽이 X죠? X 35. 이쪽이 Y입니다. 40, 21, 35. Z는 0 주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여기 X, Y, Z 주셔야 되거든요. 요 값, 내가 점을 안 찍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얘는 35.000 돼 있는데 그냥 35, 35,0 Z 빼먹고 안 주시면 안 돼요. XY만 있다 생각하시고 35,35 주시면 안 되고 35,35,0 입력하시면 요 점을 찾아서 얘가 줍니다. 확인. 여기서 데이터 눌러가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라 그래서 이거 왜 풀렸을까요? 데이터 들어가서 이 점이 틀렸나?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점 찍었으니까 점을 할게요. 자, 데이터 들어가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이 지점이 맞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행 계산 시뮬레이션. 자, 얘 위에서 보시는 것보다 대각선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시뮬레이션 느리게 하시고요. 하시면 시작점 보세요. 너무 빨라서 안 보이는데 시작점이 요 드릴 구멍 위로 가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서 이 모양을 확인을 해보세요. 이 모양상에서 시뮬레이션이 구현이 됐는데 이 모양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요 값을 70을 안 되시면 이 숫자를 조절해 보세요. 80 한다거나 60 한다거나. 제가 볼 때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숫자가 클수록 많이 겹치니까 그 좀 작은 구멍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가 11mm잖아요.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50이나 60으로 할 때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70이나 80을 주면 가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드릴 센터 드릴이죠. 그 다음 드릴 1번은 8mm 드릴.
윤곽은 윤곽, 요 윤곽1이라고 된 게 이제 포켓 작업, 이렇게 네 가지 작업을 마치셨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G01 G코드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제너레이터를 누르시게 되면 G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나와야 끝난 거예요. 이게 나와야. 이렇게 해서 G코드를 검토해 보시면서 맞게 됐나. 요 Q3이 아까 그 드릴의 Z 후퇴점일 겁니다. 이런 거 보시고 하시면 되시면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저장은 알파벳 O, 그다음 여러분들 비번호 12311점 요 텍스트 문터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파일로 바꾸시고 뭐뭐뭐뭐.nc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